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보도와 함께 XRP ETF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은 마이클 셀리그라는 전 CFTC 변호사에 의해서 공론화가 되었는데요. 그는 힘먼 연설이나 그리고 최근 SEC 가이드라인 그리고 최근 XRP 관련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더리움 역시 증권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것처럼 이더리움 ETF 승인은 무난하게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자산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선물 ETF를 신청하는 조건을 SEC가 규정한 대로 잘 따랐다면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선물 ETF도 당연히 승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SEC가 법적으로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XRP ETF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XRP 커뮤니티에 의하면 암호화폐 중에서 미국에서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XRP이기 때문에 XRP야말로 향후 ETF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ETF 상품 역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유입을 뜻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기관이 유입이 되면 XRP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 XRP 선물 ETF가 생긴다면 당연히 XRP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텐데요. 다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준이 SEC가 항소를 하느냐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되건 아니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XRP는 SEC와 소송을 치르고 있는 직접적인 자산이라는 것이 이더리움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SEC가 항소라도 한다면 결국 선물 ETF를 승인해줘야 하는 규제기관이 SEC인데 SEC 입장에서는 소송을 이유로 차일피 XRP 선물 승인에 늦출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 이전에 어떤 기관이 항소가 진행되는 상품에 대해서 선물 ETF를 신청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매우 염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SEC의 항소 가능성이 낮아지면 미국 내 기관들이 XRP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리플은 더 많은 기관들이 XRP를 상품으로 구성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리플 기술을 빠르게 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리플이 비트스탬프 지분을 일부 인수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비트스탬프가 연이후 2%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본격적으로 각 거래소에서 XRP를 상품화한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도 거래 수수료 이외에 디지털 자산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앞으로는 더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2023년 CNBC가 선정한 200대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리플이 어김없이 포함된 것은 앞으로 거래소의 거래 수익률 이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통한 거래소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에 XRP가 주가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가격 예측이 나와서 참고 삼아 공유드립니다. 빨간색 선은 시그널선이라고 하는 건데 장기 기간 동안의 평균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이동평균선으로 단기 기간 동안의 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시그널선을 넘어섰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하고 그 이후에 상승이 펼쳐지고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시그널선 아래로 가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하락장이 되곤 했다는 건데요. 노란 박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온 부분으로 그 다음에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지금 이때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에서 2025년에 대세 상승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장기 투자자라면 기술적 분석보다 자산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드렸습니다. 코인베이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 그리고 SEC와의 소송 등으로 코인베이스가 2년 새에 점유율이 61%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보고서의 경우를 보시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거래소 수수료 수익 등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구독이나 서비스, 커스터디 수수료나 USDC 예치이자, 스테이킹 수익 등 이런 부분에서 거래소 수수료를 넘어서는 바람에 거래량 감소가 상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단순히 거래소 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 통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을 떼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SEC의 기소에 대해서 칼을 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스테이킹 서비스 등과 같이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SEC가 코인베이스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오늘 기사에 의하면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제출이니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판사가 해당 기각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판사가 기각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SEC에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을 그 시점과 그리고 기소하고 나서 현재 SEC가 처한 입지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에 대한 판결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한 반격, 그리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회의 협력 등이 SEC의 코인베이스의 기소 합리성을 상당히 낮췄다고 보고요. 이 상태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판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진행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모양새가 훨씬 더 보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갠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와는 달리 AI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암호화폐는 나중에야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갠슬러는 금융 부문에서 증가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이 금융상품의 거래와 추천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서는 관할 것만 강조하면서 규제로 명확히 하지 않더니 별다른 성과가 없더니만 이제는 AI로의 관심을 돌려 본인의 정치적인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 AI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갠슬러도 SEC에 들어오기 전에 강단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을 칭송하면서 암호화폐에도 오픈된 마인드를 가졌었는데 규제 기간에 들어오고 나서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전문성과 함께 또 대의를 생각할 줄 아는 윤리적인 사고나 통합적인 사고도 같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